알로하,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우이의 박리입니다. 호놀룰루 있다 지금 마우이에서 방송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쁜 영상들 지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또 기사들이 많이 뜬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경제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남 빌딩보다 낫다. 요즘 부자들이 돈이 몰리는 곳은 바로 여기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야흐로 고금리가 뉴 노멀인 시대다. 미국의 연준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내년 연말까지 5%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매파적 전망을 밝힌 후 시중금리가 연일 뛰고 있죠.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달러,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나 단기성 금융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고금리 충격으로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질 경우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하는 전문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고금리 시대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손절매 대신에 물타기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할 당시부터 채권을 1순위로 추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따라 채권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주식, 부동산,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채 수익률은 현재 4에서 5%대로 강남 수익형 부동산의 연간 투자 수익률 4% 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이 올라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작년부터 채권 시장에 개인들이 몰려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엔 연준의 긴축 강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더 많다고 하네요. 자금 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 손절매보다 물타기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권 투자 손실이 발생했어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금리가 인하되며 손실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즘 시대에 전문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뜨내기인가요? 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전문가 주식 손해볼 거 없으니까 사라. 채권 놔두면 다시 올라간다.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말을 어찌 들어야 할지 본인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거나 5%대 금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본다면 10년 이상 장기채와 단기채를 섞어 투자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0년 그리고 5년 저같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조금 감당하기 어렵죠. 장기채 10년, 5년 자식이 그 다음에 10년 후에 저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채는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면서 장기채보다 금리가 높다. 향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단기채 비중을 서서히 줄이면서 장기채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자. 라이프 자산 운용의 채권 담당이라는 사람은 투자 안전성은 단기채가 좋고 금리 하락 시 예상 수익은 장기채가 낮다. 틀에 박힌 얘기죠. A등급 이하 채권은 투자 리스크가 높아 AA 등급 이상 투자를 추천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등급은 높을수록 좋으니까요. 안전한 채권. 투자 리스크가 없는 채권.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다면 제발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만기 1년 이하 초단기 미국채 최근에 인기다. 단기채 중에선 만기 1년 이하의 미국 초단기 국채가 유망하다. 만기가 짧아 다른 국채보다 금리 변동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5%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6개월 수익률은 12일 기준 5.63%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높네요. 월가의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가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 투자할 필요 없이 TV를 사고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고 강추할 정도다. 자, 개인들은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 T빌에 투자할 수 있다. 미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초단기채 ETF는 과거와 달리 월 분배금도 지급한다. 뭐 많이 줘야 사람들이 돈 넣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은행이나 뭐 이런 상업 비즈니스 하는 증권회사나 지들끼리 다 해먹는 시대는 끝났다 보고요. 돌려줘야 됩니다. 많이.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넣기 때문에. 만기 3개월이야 미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운영하는 iShares 3개월 미만 국채 ETF는 올해 월 분배금으로 주당 평균 0.39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요즘 유난히 채권에 투자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김땡땡 뭐 이땡땡 박땡땡 뭐 되게 많은데요. 홍땡땡도 있죠. 글쎄요. 예, 저는 그런데 투자를 안 하고요. 제가 알아서 잘 굴려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뭐 채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자산이라 할 수 없죠. 채권이. 그래서 어쨌든 투자 기간이 짧아도 꾸준히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매가 자유로워 단기적으로 자금을 굴리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여러 은행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잘못 채권, 국채에 투자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안전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 좀 보니까 참 이것도 우습고 아이러니하네요. 주식시장에서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 그냥 꾸준하게 돈이 안 되죠. 이런 데는. 그래서 VIP 자산 땡땡이라는 분은 현금 가치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현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음식료주가 주목을 받는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잘 투자하면 건수가 있는데 결국 주식을 사라는 내용이네요. 오비맥주 사례처럼 가격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또 다른 리서치 센터장은 실제 가치보다 더 떨어진 저평가주를 제안했고요. 고금리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주가가 눌려있는 반도체 제약 이거 우려만 발상인데요. 반도체 사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크게 오른다. 그게 언제죠? 1년인가요? 2년 후? 1년 후? 너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달러도 한번 크게 올랐다 또 이제 떨어지는 기간인데 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00원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1,800원대에 갔다가 지금 1,900원대에 가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주식을 사라. 그런 내용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은행, 보험 등 금융주도 고금리 시기단골 상품이다. 자산 건전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자산 건전성, 안전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자 마진 등으로 수익이 개선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배당 수익도 쏠쏠하다. 이런 얘기고요. 금융주 ETF 수익률도 양호하다. 그래서 수익률, 1년 수익이 되게 좋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은행에다가 집어넣고요. 달러 이자만 받아도 이분들이 얘기하는 4%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집어넣고 개월수 맞춰야 되는 그런 갑자기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은행에다 그냥 넣어놔도 되고 달러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달러에 넣어놔서 이자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고 시간을 기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현찰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 그것이 아마도 부자들이 원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은 주식을 사서 넣어놔서 배당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한 20% 자산의 20% 정도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실만 하고요. 잘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요즘 부자들 돈 몰리는 곳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하고 관련된 여러 곳에 채권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 달러는 거의 나오질 않네요. 잘 여러분들 자산의 100% 중에 포트폴리오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셔서 지금은 현찰 가지신 분들은 계속 은행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냥 앉아서 불로소득이 들어오는 거니까 세금도 좀 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 부자들이 돈으로 몰리는 곳,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지죠? 타운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앞쪽에 개인 잔디들이 있습니다. 제 집은 아니고요. 제가 묵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 예쁜 곳이 많고요. 호놀룰루와 틀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똑같은 것 같고요. 모든 자연도 호놀룰루도 상당히 많지만 이곳은 국립공원이 있고요. 국립공원 외에도 교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반가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본토에서 특히 서부에 국립공원을 3번에서 4번까지 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만큼 저에게 준 국립공원의 힘, 에너지, 그리고 저에게 명상과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추억 이런 것들을 다 그곳에서 전기를 받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놀룰루와 마우이의 다른 점, 확실히 뭔가가 다릅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요. 자연이 훨씬 파릇파릇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지만 자연 그대로의 날씨와 기후가 멋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때문에 매우 많이 힘든데요. 이곳 마우이는 어쩌면 그런 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기사 읽고 분석해 드렸는데 좋은 결정 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마우이입니다. 마할로.